핸드폰을 보니 미세먼지에 초록색 불이 켜져 있네요. 환기부터 시키고 내친 김에 빨래도 돌리고 북튜버 달리의 에이로그.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있노라니 시선 1, 시선 2, 시선 3 여유롭게 여기저기 둘러보게 되네요. 이 뿌듯함. 역시 몸은 고단해도 봄맞이 청소 정리한 보람은 있네요. 시간의 테이프를 돌려볼까요? 서랍장을 방으로 들여놓기 위해 침대와 화장대를 살짝 이동시켜야 했어요. 아주 살짝요. 오, 우선 장갑을 끼고 일 모드로 변신을 해야겠죠? 이게 아닌가? 혹 변신에 좋은 추천 음악이 있으면 댓글통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달리의 에이로그를 귀로 보고 계십니다.
화장대를 문 쪽으로, 서랍장을 벽 쪽으로. 아니, 화장대를 벽 쪽으로, 서랍장을 문 쪽으로. 아니. 서랍장을 그냥 거실로 빼는 게 낫겠어요. 어느새 빨래가 다 됐네요. 아, 제 방 창문도 환기를 좀 시켜야겠어요. 힘들어도 정리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봄맞이 청소가 이렇게 상쾌할 줄이야. 못이 떨어졌어요. 찐 리얼. 아! 커튼봉 가운데 못이 떨어졌어요. 또 하나는 침대 밑으로. 정리는 언제쯤 끝날까요? 소설 들려주는 여자. 여자의 일생. 기드 모파상. 문예 출판사.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차창은 열린 채로 놔두었다. 공상에 지치고 행복한 환상에 몰린 잔느도 이제 잠들었다. 같은 자세가 오래 계속된 나머지 몸이 굳어오면 그녀는 이따금 눈을 떴다. 밖을 쳐다보면 환한 밤속으로 농장의 나무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고 여기저기 들판에 누운 소들이 머리를 쳐드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녀는 새로운 자세를 취하고 어렴풋한 꿈의 윤곽을 그려잡으려고 애써 보았다. 그러나 계속되는 마차 바퀴 소리가 귀를 가득 채우고 생각을 흩어놓아서 그녀는 몸과 마음이 다 같이 기진맥진함을 느끼며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다가 마차가 멈춰섰다. 남녀 몇 명이 손에 등불을 들고 마차 문 앞에 서 있었다. 마침내 도착한 것이었다. 갑자기 잠에서 깬 잔느가 재빨리 뛰어내렸다. 농부 하나가 불을 밝히는 가운데 아버지와 로잘리가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진 남작 부인을 거의 드러내다시피 했다. 남작 부인은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며 아이고 맙소사 내 불쌍한 애들
하고 다 죽어가는 작은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않으려 했고 자리에 눕더니 곧 잠이 들었다. 잔느와 남작은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마주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고 식탁 너머로 손을 맞잡기도 했다. 식사 후 어린애 같은 기쁨에 들뜬 두 사람은 수리가 끝난 저택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 저택은 높고 넓은 노루망디식 건물로 농가와 성의 중간쯤 되었으며 이제는 잿빛으로 변한 흰 돌로 축조되었고 일족이 다 살아도 될 만큼 널찍했다. 드넓은 현관이 저택을 두 부분으로 나누며 관통했고 앞뒤 양쪽에는 큰 대문이 달려 있었다. 이중 계단이 입구에 걸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계단은 현관 중앙부를 비워두고 2층에서 다리처럼 합쳐졌다. 1층 오른편은 엄청나게 큰 거실로 통했는데 그곳에는 새들이 노니는 모습이 수놓인 나뭇잎 문양 장식 융단이 걸려 있었다. 가구마다 씌운 섬세한 자수 장식 덮개는 하나같이 라퐁텐의 우화를 다루고 있었다. 잔느는 아주 어렸을 때 자신이 좋아했던 여우와 황새 이야기가 수놓인 의자 덮개를 다시 보고는 기쁨으로 소스라칠 것 같았다. 거실 옆에는 고서로 가득 찬 서재와 사용하지 않는 다른 방이 2개 있었다. 왼쪽으로는 새로 벽널 장식을 한 식당, 리넨 제품 보관실, 찬방, 부엌, 그리고 욕조가 딸린 작은 방 하나가 있었다. 2층 전체는 복도를 기준으로 세로로 나뉘어 있었다. 방 10개에 딸린 문 10개가 복도를 따라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오른쪽 끝이 잔느의 방이었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갔다. 남작은 다락방에 쓰지 않고 남겨두었던 벽걸이 천과 가구만으로 그 방을 새롭게 꾸며놓았다. 아주 오래된 플랑드르산 장식 융단들이 이곳을 기이한 인물상들로 가득 채워놓았다. 그러나 자신의 침대를 알아보자 처녀는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왁스를 발라 반들거리는 새카만 떡갈나무째에 커다란 새 4마리가 침대 4귀퉁이를 받치는 모습이 마치 침대의 파수병들 같았다. 양 측면은 꽃과 과일을 조각한 넓은 화한 모양이었다. 코른트시 기둥머리가 붙어있고 세로로 가늘게 홈이 파인 기둥 4개가 장미꽃에 둘러싸인 큐피드 상이 아로 새겨진 코니스를 떠받치고 있었다. 침대는 웅장하게 거기 놓여 있었다. 세월의 거무스름하게 변한 목재의 단단한 느낌에도 그것은 우아해 보였다. 침대 덮개와 침대 닷집의 벽걸이 천이 창공 2개처럼 반짝거렸다. 그것들은 짙은 청색의 옛날 비단으로 만들어졌는데 금사로 수놓인 커다란 백합꽃들이 군데군데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감탄 어린 시선으로 침대를 바라보고 나서 잔느는 등불을 들어 장식융단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림의 주제를 알아보려고 했다.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옷을 이상 야릇하게 입은 젊은 남자 귀족과 젊은 귀부인이 하얀 과일이 익어가는 푸른 나무 아래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커다란 흰색 토끼 한 마리가 회색 풀을 조금씩 뜯어먹고 있었다. 인물들 바로 위에 그림 기법으로 보자면 먼 곳에 지붕이 뾰족한 둥구스름한 작은 집 5채가 보였다. 그리고 그 위쪽 하늘이 거의 닿을 듯한 곳에는 새빨간 풍차 하나가 있었다. 꽃 형상을 한 커다란 당초 장식이 이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었다. 다른 2 벽널도 첫 번째 것과 매우 흡사했는데 다만 플랑드르 사람처럼 옷을 입은 키 작은 남자 4명이 집에서 나와서 극도의 경악과 분노의 표시로
하늘을 향해 팔을 뻗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첫 번째 것과 달랐다. 그러나 마지막 벽걸이천은 비극을 표현하고 있었다. 여전히 풀을 뜯는 토끼 곁에 젊은이가 누워 있었는데 죽은 것처럼 보였다. 젊은 귀부인은 그를 바라보며 자기 가슴을 칼로 찌르고 있었고 나무의 과일은 검게 변해 있었다. 잔느는 그림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단념하려다가 귀퉁이에서 아주 작은 짐승 하나를 발견했다. 살아있다 할지라도 토끼가 풀잎으로 착각하고 먹어버렸을 것 같은 극히 작은 짐승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그 짐승은 한 마리 사자였다. 그제서야 그녀는 그림이 피람과 티스베의 불행을 형상화한 것임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이 그림의 단순함에 절로 미소가 나왔지만 이 사랑의 모험담에 둘러싸여 지내게 될 것을 생각하고 행복을 느꼈다. 이 연애담은 끊임없이 소중한 희망을 그녀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고 밤마다 그녀의 꿈속에 옛 전설의 사랑을 떠돌게 할 것이다. 그 외의 모든 가구는 더없이 다양한 양식을 모아놓은 것이었다. 여러 세대가 집안에 남겨놓아서 오래된 옛집을 모든 것이 뒤섞인 일종의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은 가구들이었다. 빛나는 구리 장식을 씌운 거창한 루이 14세식 서랍장이 꽃다발 수를 놓은 비단 덮개에 쌓인 루이 15세식 안락의자 2개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장미나무로 만든 책상이 벽난로 앞에 놓여 있었고 벽난로 위에는 둥근 유리 틀에 넣은 제정시대의 추시개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황금색 꽃들이 피어난 정원 위로 대리석 기둥 4개가 떠받치고 있는 벌통 모양 청동시계였다. 벌통의 기다란 구멍에서 나온 가느다란 추가 7보 날개가 달린 작은 꿀벌 한 마리를 화단 위로 끊임없이 오락가락하게 만들었다. 채색 도기로 만든 문자판은 벌통 측면에 끼워져 있었다. 시계가 11시를 치기 시작했다. 남작은 딸을 포옹하고 자기 방으로 물러갔다. 그러자 잔느는 아쉬워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마지막 눈길을 들어 자기 방을 한번 훑어보고 촛불을 껐다. 그러나 침대는 머리만만이 벽에 기대어 있고 왼편으로는 창이 하나 나 있어 그 창으로 쏟아져 들어온 달빛이 바닥에 빛의 웅덩이를 펼쳐놓고 있었다. 달빛은 벽에 반사되어 어렴풋한 반사광이 피람과 티스베의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아련히 쓰다듬고 있었다. 발치와 마주한 또 다른 창을 통해 부드러운 달빛에 잠긴 큰 나무 모습이 잔느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옆으로 돌아 누워 눈을 감았으나 잠시 후 다시 눈을 떴다. 그녀는 마차 달리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들리고 아직도 마차의 요동으로 몸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꼈다. 가만히 있으면 결국 잠이 올 것 같아 그녀는 처음에는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그러나 초조한 마음이 이내 전신으로 스며들었다. 2 다리에 경련이 일었고 신혈이 올랐다. 그래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드러내고 맨발인 채 긴 셔츠만 걸친 유령 같은 모습으로 마루 위에 펼쳐진 빛의 늪을 가로질러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밤이 너무 밝아서 대낮처럼 환히 보였다. 처녀는 옛날 자신이 어린 시절에 사랑했던 그 고장 전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먼저 밤의 달빛 아래 버터처럼 노랗게 보이는 넓은 잔디밭이 맞은편에 펼쳐져 있었다. 거목 2 그루가 성 앞 끝부분에 솟아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것이 플라타너스, 남쪽에 있는 것은 보리수였다.
넓은 풀밭 끝자락에 있는 작은 잡목숲이 이 영지의 경계를 이루었는데 고목이 된 느릅나무 5줄이 측면에서 영지를 폭풍으로부터 막아주고 있었다. 그 고목들은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해풍에 비틀리고 잘리고 뜯기고 또 지붕처럼 경사지게 깎여 있었다. 이 공원 같은 뜰의 양쪽 끝에는 엄청나게 큰 미로나무에 긴 가로수길이 나 있어 주인의 거주지와 거기에 딸린 두 소작농을 구분짓고 있었다. 소작농 하나는 쿠야르 집안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르탱 집안이 차지하고 있었다. 페풀이라는 미로나무의 이름이 그 성의 명칭이 되었다. 영지 저 너머로는 가시 양골담초가 자라는 황폐한 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었고 거기에는 밤낮으로 해풍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불어왔다. 그리고 언덕은 갑자기 무너지듯 꺾여서 100여 미터나 되는 깎아지른 듯한 하얀 절벽을 이루면서 파도에 그 발을 담그고 있었다. 잔느는 멀리 별빛 아래 잠들어 있는 듯이 보이는 물결이 일렁이는 긴 해수면을 바라보았다. 태양이 사라진 이 정적 속으로 대지의 모든 향기가 퍼지고 있었다. 아래쪽 창문 주위로 기어오르는 제스민이 강한 숨결을 계속 발산하면서 갓 피어나는 나뭇잎에 좀 더 가벼운 냄새와 뒤섞이고 있었다. 이따금 둔탁한 돌풍이 불고 지나가며 소금기 머금은 대기와 땀 냄새처럼 끈끈한 강한 해초 냄새를 실어왔다. 처녀는 무엇보다도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는 행복감에 자신을 내맡겼다. 전원에서의 이 휴식이 시원한 목욕처럼 그녀를 진정시켜 주었다. 저녁이 되면 잠에서 깨어나 밤의 정적 속에 미미한 존재를 숨기는 모든 짐승들이 조용한 움직임으로 어슴푸레한 어둠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커다란 새들이 울음소리도 내지 않고 얼룩처럼 그림자처럼 조용히 공중을 날아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곤충들의 웅성거림이 가볍게 귓가를 스쳤다. 이슬 머금은 풀숲이나 인적 없는 모래길에서는 동물들의 소리 없는 질주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두꺼비 몇 마리만이 달을 향해 짧고 단조로운 음에 쓸쓸한 울음소리를 낼 뿐이었다. 잔느는 자기 가슴이 이 달밝은 밤처럼 속삭임으로 가득 차서 활짝 열리는 것 같았고 가벼운 떨림으로 그녀를 에워싸고 있는 밤 짐승들을 닮은 수많은 막연한 욕망이 갑자기 가슴에서 들끓어 오르는 것 같았다. 어떤 친화감이 그녀를 이 생생한 시와 결합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밤의 부드러운 하얀 빛 속에서 그녀는 초인적인 전율이 질주하는 것을 느꼈고 행복의 숨결과도 같은 알 수 없는 어떤 희망이 고동치는 것을 느꼈다. 이윽고 그녀는 사랑을 꿈꾸기 시작했다. 사랑. 그것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점 커가는 불안감이 2년 전부터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었다. 이제 그녀는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을